지난 금요일부터요. 지금 거의 국제 경제 뉴스 가운데 가장 큰 화두가 바로 이겁니다. 샘 알트만, 오픈 AI, 챗 GPT를 만든 사람. 샘 알트먼이 갑작스럽게 이사회에서 해임이 돼버려서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 전 세계가 그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을 거의 이제 좌우하다시피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어서 우리도 또 이야기를 계속해서 체크해 봐야죠. 오늘 이야기는 서울경제신문의 송일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이제 실리콘밸리 쪽 취재를 송일아 네네. 기자가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아예 자기가 차렸던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들까지 모아서 이야기해 주신다면서요. 네. 우선은 오픈 AI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내부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지금도 되고 있죠. 네. 시작은 미국 시간으로 17일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예. 오픈 AI라는 회사가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이사회에 긴급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비영리 단체인 오픈 AI 이사회는 이날부로 샘 알트만이 CEO직을 사임하고 또 이사회에서도 물러난다는 내용이었어요. 또 그 즉시 미라 무라티 이제 최고 기술 책임자가 임시 CEO를 맡게 된다고 발표를 한 건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공식적으로는 이사회와의 소통이 일관되지 못했다. 솔직하지 못했다. 이는 곧 이사회의 책임 수행 능력을 저해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고요. 근데 굉장히 갑작스러운 발표였어요. 왜냐하면 사실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은 오픈 AI를 차렸고 그다음에 간판 스타였잖아요. 그래서 네. 각 국가들을 다니면서 이 AI 기술을 계속 전파했던 인물인데 그래서 실리콘밸리와 이 월가를 비롯한 전 세계 AI 시장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던 그런 발표였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오전에 이제 이 뉴스가 나왔는데 자다가 깨가지고 깜짝 놀랐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날벼락이야. 약간 지금 이런 우리가 느낌이. 예. 솔직히 말하면 지구 반대편에서 스타트업을 만든 사람의 인사 동향 하나를 지구 반대편에서 속보로 받아보고 막 주말에 이게 무슨 난리야 막 이랬고. 근데 샘 알트먼 본인도 이게 몰랐던 일입니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 전날까지 오픈 AI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특히 이 샘 알트만 CEO는 지난주에 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에이펙 CEO 서밋에 연사로 참여할 정도로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를 했고요. 네. 그 전주에는 또 AI 업계에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이 자체 개발자 행사인 오픈 AI 데브데이에서 이 행사를 전체적으로 다 주도를 하면서 본인이 수장으로서 이제 왕성한 활동을 하는 거를 계속 보여줬단 말이죠. 특히 이 행사에서 발표했던 이 GPTS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모델은 이제 수많은 AI 스타트업들에게는 정말 비즈니스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만큼 굉장히 강력한 그런 성능을 가진 서비스였어요. 그냥 오픈 AI 챗 GPT가 모든 거 다 해버리는. 그렇죠. 너 다 해먹어. 약간 이런 류의 서비스여가지고 이런 행사를 진두지휘한 이제 기업의 CEO에 해임한다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말이 돼? 이런 이제 반응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모두가 너무너무 급작스러워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본인 자신도 당일까지 몰랐다는 게 지금 정설입니다. 이제 금요일 낮인 이제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낮인 12시에 이제 공동 창업자인 일리아 수축해버가 이 알트만에게 문자를 보내서 우리 회의할 거니까 화상 회의에 접속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자리에서 CEO로서 너는 해고야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12시 20분에 또 다른 공동 창업자인 이 그렉 브룩만이라는 사람에게도 역시 이사회에서 해고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당시 이 그렉 브룩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X죠. 그러니까 예전 트위터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샘과 나는 정말 슬픔을 감출 수 없다. 이런 글을 남겨서 진짜 일을 주도했던 이사회 그 보드 멤버들 말고는 아무도 경영진까지 전혀 몰랐던 굉장히 불투명하고 비밀리에 이루어졌던 그런 의사결정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회 결정이 다수결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6명에서 그중에 2명을 내보낸 꼴인데 근데 그게 그냥 일반 이사나 사회이사도 아니고 의장과 CEO였단 말이죠. 그렇죠. 이 정도면 이거 이사회에 어떤 뭐 반란이 일어난 것 아니냐 또 이렇게도 보는 목소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영진 중에서는 이 임시 CEO직으로 지목된 이 미라 무라티 CTO만 단 하루 전에 이 사실을 알았대요.
근데 미라 모라티는 이사회 멤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없는 이제 인물이었을 거고요. 네. 오픈 AI 이사회는 샘 알트만을 비롯해서 총 6명이거든요. 이 중에 공동 창업자는 5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 일리아 슈츠케버라는 이 최고 사이언티스트가 다른 이사회 멤버들을 포섭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게 정설입니다. 사실 이 슈츠케버라는 인물도 이 샘 알트만의 해임 발표를 한 직후에 이제 오픈 AI 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해고가 쿠데타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본인은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게 불러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사실상 굉장히 정말 이사회의 그 몇 명의 뜻을 모아갖고 이루어진 신속하게 또 굉장히 비밀이 이루어진 의사결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 축출이라는 표현도 언론에서 쓰기도 하고요. 그러면 일단 오픈 AI 챗 GPT를 만든 사람을 하루아침에 이제 내친 건데 아니 얼마나 위중한 상황이었길래 얼마나 심대한 문제가 있었길래 그럴까 이유를 살펴봐야죠. 맞아요.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사생활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재무, 보안, 뭐 비전, 전략, 뭐 온갖 루머가 돌고 있지만 다 추측인데요. 일단. 네, 다 현재까지 가장 근거 있는 이제 소문은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우려의 정도가 이 사진 내부에서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의 구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명의 사내 임원 이 알트만, 그다음에 부릉만, 이 슈츠케버 이 3명과 또 3명의 사회 이사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들의 목표는 이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인류에 해를 끼치지 않는 이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AGI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 샘 알트만의 경우도 오픈 AI의 목표는 AGI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상업화가 많이 됐죠. 돈도 많이 벌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위험성 또 발전 속도에 대해서 이 팀 내부적으로 그리고 다른 이사회 멤버들과도 약간의 마찰이 존재를 했고, 근데 이 알트만은 빠르게 아무래도 가장 이제 최전선에 있다 보니 상업화와 빠른 발전에 좀 주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행동에 공동 창업자이자 이 최고 과학자를 맡고 있는 일리아 슈츠케버가 반했다. 그래서 이분이 3명의 사회 이사를 설득해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게 성공한 거다. 이게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유력한 가설입니다. 일단 그 AI라고는 많이 부르는데 요즘엔 AGI라고 많이 부르죠. 그 G가 중간에 제너럴.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화된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범용이라는 뜻으로 정말 어디에도 쓰일 수 있는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AI 또 이렇게도 봐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인간을 해칠 수도 있는 스트롱 AI 이렇게 네.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AGI가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이제 문제는 이걸 만드는데 엄청난 개발비 서버비 돈이 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샘 알트만도 야, 돈 벌어야지 라고 한 게 수익을 추구한 게 뭐가 잘못된 거냐 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참 이게 굉장히 난제예요.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근데 이 지금 사태를 이해를 하려면 이 오픈 AI라는 회사의 좀 독특한 지배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오픈 AI는 이제 인공지능이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라는 이 핵심 사명을 가지고 2015년에 비영리 조직으로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사실 초기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오픈 AI의 쩐주는 그 일론 머스크 현 테슬라 CEO였어요. 초반에는 뭐 막 기부금도 많이 맞아요. 받았었고 네. 일론 머스크 돈도 받았었고. 네, 우린 연구 개발해서 정말 인간에게 가장 이로운 AI를 만들겠다라는 그래서 회사 이름도 오픈 AI잖아요. 모두에게 그렇죠. 개방을 하겠다라는 이제 의미에서.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계속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견이 있었죠. 오픈 일반 인공지능에 대한. 그래서 2018년도에 이 쩐주였던 머스크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이제 약속했던 투자도 다 하지도 않고 그냥 결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AI를 만들려면 기술적으로 어쨌든 탑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기술 개발이 생각보다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샘 알트만 주도로 2019년에 비영리 단체로서의 임무와 지배 구조 또 감독을 유지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비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오픈 AI라는 회사 아래 오픈 AI 글로벌이라는 유한 투자 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일종의 하이브리드식 회사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 밑에다가 네.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익을 추구하는 회사를
한 손자회사격으로 만든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1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이제 투자를 받았고요. 100억 달러면 당시 우리나라 돈 한 12조 원 넘는. 맞아요. 네. 조 단위가 엄청난. 넘어가는 엄청난 투자를 초기 투자부터 쭉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챗 GPT가 작년 11월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이 실리콘밸리에서 정말 이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그 스타트업의 길을 가고 있었잖아요. 기업 가치가 110조 원이 지금 넘어요. 그래서 이 일리아 슈츠케버를 비롯한 애초에 오픈 AI의 정말로 리얼 미션을 보고 참여했던 이사들이 이 알트만의 방향에 반대를 했고 기존에 이제 합의한 비영리 단체의 지배 구조를 이용해서 그를 몰아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비영리 단체는 이사회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중간이나 아니면 그 오픈 AI 글로벌에 투자를 네. 했던 마이크로소프트나 투자자들도 직원들도 결국 아무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그거는 좀 굉장히 비상식적이잖아요. 생각했을 때.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사회의 결정을 보통 투자자, 뭐 주주 같은 또 직원 이런 회사에 이른바 돈을 태운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어가기 마련이잖아요. 뭐 설사 CEO에 대한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도 뭐 조직 구성원이나 뭐 투자자를 포함한 이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이 겪을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게 일반적인데 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비밀스럽고 신속하게 진행이 됐고 CEO의 전격 해임이라는 가장 쇼킹한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졌단 말이죠. 진짜 전격 제트 작전 막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픈 AI의 정말 그 특이한 지배 구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픈 AI는 기본적으로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지배 구조를 투자자의 뜻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 이사진의 의사결정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의 의견은 이사회의 결정이 중요하니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끔. 그렇죠. 이게 잘 아마 이해가 되질 않으실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회사 구조, 지배 구조가 주식 회사 구조랑 네.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회사 위에 비영리 단체가 최상위에 있는 그런 구조인데 어찌됐든 간에 창업자가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비영리 단체와 영리 단체가 공존하는 지금의 이런 지배 구조, 지금의 방식이 계속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이런 구조가 가능하냐는 게 세간의 우려였어요. 그리고 뭐 혁신적이다 이런 반응도 있었지만 네. 결과적으로 이번 쿠데타는 비영리 모회사와 또 영리 자회사의 희한한 구조의 동거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골마 터진 거죠. 그리고 의사결정이 이렇게 정말 수많은 영향력을 미치게끔 쇼킹한 방식으로. 그리고 나중에 일리아 슈츠케버가 후회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말이 되냐는 거죠. 어저께는 이제 일리아 슈츠케버 그러니까 샘 알트먼을 축출한 네. 당사자, 공동 창업자가 약간 좀 후회된다. 그러니까 디플리 리그렛 한다고 글을 남겼거든요. 이미 늦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일리아 슈츠케버라는 인물을 조금 더 연구를 좀 살펴보면 이 AI의 대부라고 불리는 제프리 힌튼 지금 현 토론토도대 교수의 수제자예요. 그래서 이 힌튼 교수가 1972년 AI를 연구하면서 이제 인간의 이 신경망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이제 컴퓨터인 인공신경망의 개념을 처음으로 이제 도입한 사람이고요. 딥러닝의 발전에 굉장히 큰 공로를 정말 AI 업계에서는 정말 대부라고 불리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줄기차게 AI의 위험성을 강조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AI의 발전이 초래하는 위협이 기후 변화보다 지금 더 크다. 이거를 계속 언론에다가 미디어에다가 노출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의 수제자가 일리아 슈츠케버라는 인물입니다. 결국에는 이 AI가 인류의 엄청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건 맞지만 가장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안전하게 AI를 개발하는 건데 이들이 볼 때는 샘 알트만의 방식이 너무나도 상업적으로 비춰지면서 뜻이 잘 맞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의 설일 뿐인데요. 네. 오픈 AI는 이제 알트만을 해임한 직후에 블로그를 통해서 인류를 해치거나 권력을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AI 또는 AGI를 활성화하는 걸 피하고 AGI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본인들의 본래 뜻을 밝혔어요. 그래서 돈이 되는 서비스보다 연구 개발에 앞으로 좀 더 중점을 할 거라는 방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윤리와 안정성을 우선시할 거냐 아니면 그래도 개발비가 필요하니까 이윤 추구를 동시에 할 거냐 여기서부터 좀 엇갈렸던 거고 이 대목에서 이제 많이들 떠오르는 게 그 오펜하이머
해서 원자폭탄을 만든 오펜하이머랑 샘 알트먼, 인공지능을 만들고 샘 알트먼이 이제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샘 알트먼 스스로도 그런 표현을 많이 했고, 근데 그 오펜하이머랑 샘 알트먼이랑 생일이 똑같더라고요. 오. 4월 22일 같은 날에 태어나서 뭔가 평행 이론이 있긴 한데, 오, 소름. 예, 하여튼 뭐 좋은 방향으로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샘 알트먼이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느냐? 마이크로소프트로 가서 무슨 뭐 첨단 AI 연구소를 맡을 거다 이런 보도들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첫 번째 날에는 과연 샘 알트만은 왜 해임됐냐? 네. 요 뉴스가 도배를 했다면 그 다음 날부터는 샘 알트만은 그래서 넥스트 스텝이 무엇이냐? 어디 가느냐? 예. 그래서 현재까지의 버전으로는 이제 샘 알트만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새롭게 둥지를 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알트만의 전격 해임 이후의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먼저 직원들이 엄청나게 동요를 했어요. 그래서 이사회 편이 아닌 알트만의 편에 섰고 투자자들도 이제 같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제 오픈 AI 이사회가 다시 그를 불렀어요. 그래서 게스트 그 배지를 달고서는 본인이 만든 회사에 방문해가지고 이사회에 논의를 했는데 결국에 결렬이 됐고요. 결국에는 최대 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등장을 해서 그 샘 알트만을 영입해서 새로운 AI 리서치 팀을 이끌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랑 샘 알트만 오픈 AI CEO는 협업이 굉장히 잘 되고 이제 인간적으로도 친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뭐 둘이 서로 찍은 셀카를 SNS 올릴 정도로 신의가 두터웠고 서로의 이제 발표 날에 이제 서로 참여해가지고 또 이런 신의를 보여줬고. 그런데 이런 사티아 나델라에게조차 오픈 AI 이사회가 알트만의 해고 사실을 단 1분 전에, 그러니까 언론에 공표하기 1분 전에 알렸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델라가 매우 붕괴했다는 후문이 1분 전에 있습니다. 알린 게 뭐 이게 미리 알린 겁니까 이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티아 나델라는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오픈 AI 이사회에 샘 알트만을 복귀를 시켜라 강력하게 지지를 했는데 이 의사결정이 결렬이 되면서 그래? 그럼 다 우리 회사로 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난 지 3일 만에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샘 알트만과 그렉 브룩만을 MS로 전격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새롭게 꾸려진 AI 리서치 팀을 이끌 거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정말 수직 상승했죠. 많이 그래서 올랐죠? 네, 어제 간밤에는 좀 떨어졌는데 네. 이 발표가 있던 날 2점 몇 프로 올라가지고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일단 샘 알트먼도 사티아 나델라와 이야기 나눴던 걸 본인의 그 X 계정에다 올리기도 했었고, 근데 최근에 보니까 오픈 AI로 다시 복귀할 수도 있다, 뭐 논의 중이다 이런 네. 얘기 나오던데요? 맞아요. 왜냐하면 오픈 AI 직원들이 이제 샘 알트만이랑 나가면. 그렉 브룩만 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고 이 이사회 전부 다 해임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다 나가겠다. 그렇게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연판장까지 돌렸어요. 그래서 이제 직원 전체가 750명, 770명 이 정도인데 그 중에서 700명이 그 연판장에 사인을. 연판장이라는 표현을 실리콘밸리를 통해서 들으니까 굉장히 낯서네요. 네, 단체 서명 운동을 했습니다. 네. 아하. 그렇게 해서 어찌되든 간에 직원들은 샘 알트만 나가면 나도 나갈래. 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일단 최종 승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렇죠. 이미 마이크로소프트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IT 업계와 외신에서는 이번 사태의 최종 승자가 피 한 방울 손에 안 묻히고 무혈 입성한 이 오픈 AI를 통으로 인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이렇게 큰 기업 둘이 사실 실제로 M&A를 하려면은 네. 이게 반독점 규제를 피해갈 수 없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반독점 이슈를 피하면서 정말 최고 경영진 샘 알트만과 아까 그 700명에 달하는 직원들까지 우르르르 다 영입할 수 있는 이 AI 업계의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죠. 그렇죠. 세계 최고의 AI 개발자들을 그것도 그냥 호박 넝쿨채로. 그렇죠. 게다가 지금 MS는 엔비디아에 대항해서 AI 반도체 칩까지 자체 칩까지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 출시한 AI 칩 개발 과정에서 실제 오픈 AI 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넝쿨째로 이제 자사로 들어왔으니 이제 뭐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만. 근데 지금 뭐 오픈 AI 임직원 뭐 한 750여 명, 뭐 네. 그 중에 500명이 나간다고 했네, 600명이 나간다고 했네, 뭐 이렇게 외신 맞아요. 보도는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번에 다 품을 수는 있습니까? 다 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원체 또 큰 직원들이 회사니까. 그렇죠. 직원들이 이제 그
이사회의 그 연판장을 돌리면서 이거 우리의 의사결정이 관철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같이 나갈 거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우리 다 받아줄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지금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타트업에서 흔히 쓰이는 말 중에 에크하이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에크하이어. 네, 네. 그러니까 특정 스타트업에 다니는 이제 창업자를 포함해서 그 해당 인재들의 능력이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이 회사를 이제 이 인물들을 사고 싶은데 회사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인재만 영입하는 게 어려울 경우에 이 회사에 관심이 있어서 인수합병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실은 그 인재들만 뽑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수합병의 방식을 에크하이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에퀴지션 플러스 하이어라고 맞아요. 해서 기업을 아예 그냥 통째로 인수하듯이. 네, 왜냐? 맞아요. 그 임직원들이 탐나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인수하고 난 다음에는 그 회사의 사업은 그냥 버리는. 그렇죠. 그냥 껍데기는 버리고. 그렇죠.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회사를 사지 않고도 인재를 그냥 통으로 영입하는 결과잖아요. 그러면 핵심 인재가 창업자부터 핵심 개발자들이 수백 명 우르르 네.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로 옮겨가면 오픈 AI는 껍데기만 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오픈 AI는 이름만 남고 공중분해되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지금 난무하고 있고요. 네.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객사들의 동요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오픈 AI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서비스 에러가 되게 많이 나고 있어요. 조금 많이 버벅대요. 네, 맞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또 많이 쓰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샘 알트만 CEO의 해고 소식이 전해진 그 주말 이틀 사이에 100명 이상의 고객사 관계자들이 경쟁사인 구글, 뭐 아마존의 연락을 취한다든지 뭐 아니면 파트너사인 MS로 서비스 이전을 문의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란 무라티를 임시 CEO로 임명했던 이사회는 이틀 만에 또 새로운 그러니까 CEO직을 이제 구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또 트위치라는 회사의 공동 창업자였던 에멧 쉬어라는 인물인데요. 뭐 향후 30일 동안 이 알트만 해임을 둘러싼 여러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하고 또 리더십 팀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지금 이분도 시작도 하기 전에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는 이분에 대해서 적자가 나는 기업에서 비용 절감으로 수익을 쥐어짜내는 데 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이분은 예전에 인공지능으로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이 50%다. 그래서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발언한 인사예요. 네. 그래서 과연 이 이사회의 결정이 옳은 것이냐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때다 싶어서 오픈 AI 인재 영입을 위한 다른 기업들의 발걸음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너네 불안하지? 우리 회사로 와.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랐던 거는 그 세일즈포스의 마크 베니오프 CEO가 네. 본인의 그 X 계정에 우리 AI 연구팀에 오길 원하는 오픈 AI 연구원에 대한 모든 보상을 다 제공하겠다. 특히 이 기술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비자가 다 회사에서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받고 있던 그 모든 리걸리한 비자를 우리가 다 연계해서 해주겠다. 이런 파격적인 제안까지 하고 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행정적인 것까지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네. 우리 회사로 넘어와라. 그것도 챗 GPT를 만든 세계적인 인공지능 기술 개발자들이라면 탐나는 거죠. 일단 오픈 AI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허가 찔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까 그 수축해버라는 사람도 네. 후회한다라고 했던 거고요. 맞습니다. 그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 나왔는데 9946님이 문제를 보내주셨습니다. 빌 게이츠가 노래를 부르는 방법은 아세요 혹시? 몰라요. 마이크로소프트하게. 네, 이런 네. 방송입니다. 아, 예, 예. 9946님 아. 고맙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 네. AI를 그럼 개발을 할 때 이게 기술이 중요하긴 하고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건 참 좋기는 한데 돈은 필요하고 과연 이윤 추구가 먼저냐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먼저냐 일단 이 둘의 사이가 여기서부터 또 엇갈렸던 거잖아요. 오픈 맞아요. AI가. 그리고 사실은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오픈 AI 내부에서 이렇게 위험한 기술을 너무 빨리 확대한다라는 우려로 회사를 떠난 인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라이벌 AI 스타트업인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대표인 다리오 아모데이 CEO가 2021년에 자기네들은 좀 더 안전한 AI를 개발한다는 목표로 오픈 AI에서 퇴사하고 엔트로픽을 설립한 사람들이에요. 챗 GPT와 경쟁하는 AI 챗봇 클로드를 개발했는데 이 회사에는 뭐 아마존, 구글, SK텔레콤 같은 회사들이 다 투자를 했고요. 간밤에 나온 소식은 오픈 AI 이사회가 이 엔트로픽에 접근을 해서 두 회사를 합병하자 이런 제안도 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업성이냐 안전성이냐를 두고
굉장히 치열한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건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저도 얼마 전부터 챗 GPT 4.0 이제 유료 버전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유료 버전임에도 굉장히 막 버벅대고 막 이른바 렉이 걸리고 중간에 접속 끊기고 전 세계 사용자들이 이제 막 접속이 몰리니까 투자를 또 아마 오픈 AI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AI 회사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될 텐데 맞아요. 그 돈은 다 어디서 나겠습니까? 그래서 샘 알트만도 사실은 예전부터 새로운 스타트업을 차릴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투자를 많이 받아서. 근데 지금 그 서버나 컴퓨팅 파워가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로 간 게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근본적인 걸 한번 볼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회사들도 이사회 내에서 창업자, CEO를 쫓아낸다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꿈도 꿀 수 없는 감히 회장님에게 대들어 막 이런 건 아닙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또 가능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이 뭐 선진국이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는데 이번에 나온 모든 결정을 보면 뭐 신념이 분명했던 플레이어들, 공동 창업자들 간에 자신에게 허용된 권한과 그 지배 구조 하에서 일으킨 상식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의사결정. 그게 이사회다. 네. 그게 정말 이게 아름다운 결론이라고까지는 못해도 오픈 AI는 뭐 당초 미션대로 작은 비영리 단체로 남을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샘 알트만이라는 날개를 달고 뭐 영리 법인으로서 수많은 돈을 벌게 될 거니 아무리 황당한 드라마라고 해도 이 정도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곳은 결국 실리콘밸리뿐 아니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구조적으로 원래 이사회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이고 절차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었다. 과거에도 실리콘밸리에서 자기가 회사를 만들었는데 쫓겨난 CEO들 꽤 있었죠. 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 네, 애플 창업자인데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서 11년 만에 다시 복귀를 해서 이제 지금의 애플을 만든 인물이에요. 그렇죠. 뭐 당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애플이라는 회사가 1976년도 스티브 잡스와 이 스티브 워즈니악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 네. 뭐 혁신적인 뭐 제품들을 개발했지만 1985년 그러니까 당시 잡스 본인이 직접 영입했던 CEO였던 이 존 스컬리와 그 이사회와의 갈등을 겪으면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본인이 영입한 사람한테 본인이 해고를 당한. 네, 맞아요. 그때 당시에 잡스는 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춘 최초의 컴퓨터 리사라는 컴퓨터와 후속 프로젝트인 매킨토시라는 두 신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판매가 신통치가 않았대요. 당시 뭐 IBM의 아성을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어서 그 원인과 대책을 두고 경영진과 충돌을 했고 이사회가 창업자인 잡스가 아닌 존 스컬리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쫓겨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을 하기 힘든 거죠. 네. 내가 데려왔는데 야 네가 나를 해고한다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맞아요. 안 통하는데 미국에서는 또 그게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상식적이었던 거고. 그러면 스티브 잡스는 다시 어떻게 들어왔던 겁니까? 그때 잡스가 이제 해고가 되고 나서 새로운 스타트업 넥스트라는 스타트업을 차렸어요. 네. 그러니까 고급 컴퓨터를 생산하는 이제 기업이었는데 하지만 역시 바라던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이 회사가 1996년도에 애플에 매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다시 애플로 이제 본인이 차린 회사가 인수가 되면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타이밍이 좋았던 게 그 애플로 돌아온 97년이 애플에서는 최악의 재무분기를 보내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잡스가 이사회를 설득을 해서 자신을 임시 CEO로 임명을 하고 당시 CEO를 해고를 하도록 설득을 했고요. 그래서 이 애플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애플 사업이 이제 턴어라운드 되면 잘 되기 시작했고 1년 만에 임시라는 딱지를 떼고 이제 지금의 애플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아하. 그래서 잡스가 애플에서 해고당한 이 사건을 두고 본인이 성공이라는 중압감에서 벗어나서 최고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내 인생 최고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회고를 하기도 했어요. 오히려 본인이 애플에서 해고 당했던 네. 게 최고의 사건이었다. 역설적이기도 하네요. 네네. 그러면 오픈 AI도 그렇고 당시 애플 이사회도 그렇고 창업주를 쫓아냈는데 오픈 AI는 지금 후회를 좀 하고 있다라고 네. 슈스케버가 직접 밝히기도 했었고요. 애플도 11년 만에 다시 잡스를 불러들였고 그러면 당시의 결정이 잘못됐던 거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런데 당시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선의 결정이 아니었나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 스티브 잡스 해고를 주도했던 이 존 스컬리 당시 애플 CEO는 이제 나중에 본인이 생각할 때 역사상 가장 훌륭한 CEO는
스티브 잡스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본인 당시에는 이제 잡스가 비전가로서 이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걸 인지하지 못했고 당시에 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고를 해서 참 이사회의 결정을 나무랄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다수결로 의해서 모두의 뜻대로 내보낸 건데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판단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았다 뭐 이럴 수도 있는 네. 거고. 하지만 당시에는 그게 또 최선의 결정이라고 이사회 멤버들이 이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것도 다수결로 민주적으로 결정을 한 걸 테고요. 네네. 그렇게 돌아가는 구조인 거니까요. 그러면 스티브 잡스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긴 하고 샘 알트만이 다시 오픈 AI로 복귀를 할지 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복귀한 사례가 또 있나요? 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많아요? 네. 두 번째는 이 잭 도시 트위터 창업자, 그러니까 현 X의 창업자 또 꼽을 트위터 수 창업자 네. 잭 도시. 네, 이분도 2006년에 첫 번째 이제 트위터를 날린 사람이자 초창기에 여러 이제 공동 창업자들과 함께 회사를 이끌었던 이 선구자였는데요. 2008년도 대선 직전에 이게 굉장히 서버가 불안정했대요. 신성 스타트업으로 직원 수십 명밖에 안 됐는데 뭐 계속 서버가 다운되고 직원 관리도 잘 못하고 본인도 맨날 회사에 안 나오고 이분 굉장히 특이한 인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맨날 어디 취미 생활한다고 연락 안 되고. 약간 자유로운 영혼. 네, 약간 자유로운 영혼.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 맞아요. 그래서 이분도 실제로 공동 창업자를 내보내기도 했고, 그리고 내보낸 다음에 자기가 또 다른 공동 창업자에 의해서 이제 축출이 됐습니다. 아이고야.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이제 본인은 또 다른 스타트업을 또 차렸어요. 그래서 퇴진 이후에 문제는 트위터가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잭 도시를 다시 원했고 주가가 반토막이 났던 2015년도에 그러니까 7년 만에 다시 컴백을 합니다. 축출된 지 7년 만에 다시 CEO를 복귀를 했고 흥미로운 거는 2021년도에 잭 도시는 자기가 맡고 있던 또 다른 회사인 이제 스퀘어에 집중하고 싶다고 스스로 트위터 자리에서 물러나는 셀프 해고를 하면서 이제 지금은 완전히 결별을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일론 머스크를 지지하는 이 창업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트위터 창업자도 한 번은 쫓겨났었고 또 복귀를 했고 이제는 또 다른 사업하려고 스스로 내려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도 이사회에서 쫓겨난 적이 있다고요. 맞아요. 일론 머스크도 페이팔에서 쫓겨난 것도 굉장히 유명한 사례잖아요. 그 온라인 결제 업체죠. 네, 온라인 결제 업체 지금 뭐 미국에서는 굉장히 돈 송금하고 받고 이런 거 할 때 페이팔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글로벌 결제 서비스 기업 페이팔의 여러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이 일론 머스크였는데요.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페이팔을 창업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병을 해서 이제 거기에 공동 창업자로 갖고 CEO로 올라간 인물인데요. 닷컴 버블이 한창일 때 엑스닷컴이라는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이제 차렸어요. 머스크가 처음에. 근데 그 경쟁사가 페이팔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던 컴피니티라는 회사였어요. 이 회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팔란티어 CEO죠. 이 피터 틸이라는 분이 또 다른 여러 명과 만든 회사인데 이 두 회사가 합병하면서 이 회사의 CEO로 이 일론 머스크가 임명이 된 건데요. 근데 그의 리더십이 우리 다 알잖아요. 굉장히 괴팍하고 사람들 이렇게 막 몰아붙이고 이런 리더십에 의문을 품던 다른 공동 창업자들이 작당 모의를 해서 일론 머스크가 심지어 신혼여행을 떠나 있는 비행기에 있는 사이에 이사회에 불신임 서류를 제출을 했고 좀 치사하네요. 네. 신혼여행 가고 있는데 그때 딱 해임을 한다고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이게 어떻게 된 더 일이야? 이상 이제 CEO가 아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당시 머스크는 이런 일종의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꾹 참고 회사 고문 자리를 받아들였고 이제 투자를 계속 해서 결국에는 페이팔의 최대 주주로서 입지를 굳혔고 닷컴 버블이 끝나던 시기에 이베이에 페이팔을 팔아서 우리 돈으로 2천억이 넘는 수익을 남긴. 네, 저는 수익만 CEO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일론 머스크는 그 돈 가지고 또 여기저기 또 새롭게 그렇죠. 투자를 하면서 스페이스X도 하고, 네. 새로운 일을 또 시작을 했던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성과가 부진하거나 그 사람의 아이디어가 틀리거나 철학이 좀 맞지 않거나 이러면 가차없이 야 우리 이사회 열자
손 들어봐.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진짜 창업자건 CEO건 내보낼 수 있는.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해요. 그런 투명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이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도 심지어 상장사, 공개 기업도 이사회가 제대로 이렇게 거의 안 돌아가는 게 태반이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냥 거수기다. 창업주. 예, 예. 이른바 오너, 총수라고 하는 사람의 손가락 경영, 말 한마디 경영으로 모든 이사들이 예 알겠습니다 밖에 하지 않는. 그래서 사회이사 제도라는 것도 도입이 됐는데 심지어 회사 밖에 있는 이사들도 그냥 최대 주주 회장님이 임명하고 그들의 연봉이나 재임 여부도 회장님이 결정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다 거수기가 되고 유명무실한 이사회가 되는데 이런 거 보면 실제로 이제 미국 기업들의 이런 지배 구조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비상장사까지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상장사들도 그냥 손가락 경영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고 송 기자가 봤을 때 일단 창업을 했다가 쫓겨났다가 복귀한 이런 CEO들 어떤 뭐 공통점 같은 것도 보입니까? 제가 리서치를 하다가 좀 공통점을 찾았는데 예. 저만의 해석이에요. 근데 일단 표면적으로 공통점은 다 대학을 중퇴했어요. 이 사람들이. 아. 예, 뭐 그 샘 알트만도 그렇고 그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그래서 이 대학을 중퇴했다는 의미가 한편으로 기존 질서에 좀 수긍하지 못하고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네.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게 저의 첫 번째 이제 해석이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다 좀 특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에 의심을 받았던 인물들이었다. 그러니까 샘 알트만은 제외예요. 샘 알트만은 지금 이제 직원들이 다 다시 복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좀 제외인데 스티브 잡스나 뭐 잭 도시 또 일론 머스크 같은 분들은 이제 직원들을 계속 끝까지 막 몰아붙이고 막 힘들게 하고 괴팍하게 하고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대규모 조직을 회사가 점점 커질수록 이끌어 나가는데 약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떠오르는 게 그 일론 머스크가 왜 샘 알트만과 오픈 AI와 결별을 했냐 이런 팟캐스트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 그 샘 알트만이 본인의 우상이 일론 머스크였다. 근데 그의 이제 이런 일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던 기억이 나요. 우상은 우상이고 네, 같이 일해보니까 아유 안 되겠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오픈 AI 직원들은 우리는 사람 빼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말을 정말 워딩으로 썼기 때문에 그걸 좀 추구하고 이제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샘 알트만에게는 이제 많은 우군들이 생기는 거고 이제 일론 머스크는 사실 책에서도 보지만 직원들 뭐 정말 최고 경영진한테도 직원들이 부하 직원들이랑 친해질 생각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도 본인의 이제 기조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에 좀 성향이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벽할 수는 없겠죠. 네. 괴짜 어떻게 보면 괴팍한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또 세상을 바꾸는 발명도 했었던 거고 맞아요. 엄청난 스타트업들도 대기업으로 또 키워낸 걸 수도 있겠고요. 성은실님이 천재에게 리더십까지 바라면 투머치라고. 맞습니다. 하여튼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대학 중퇴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몇 주 전에 한번 또 네네. 이야기한 적이 있으니까 그게 유튜브에도 다시 보기로 아마 남아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경제신문의 송일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